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고르라면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경제 중요하지요. 윤석열 성공한 대통령 되는 거 중요하죠. 자유민주주의 그거 지켜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보고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북핵입니다. 북한 핵무기. 왜냐하면 경제는 뒷걸음질 치다가도 다시 리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닌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탄을 받는 그런 실정을 하더라도 그건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지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 오지 않는 것, 그것이 북한 핵무기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대한민국 영토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멸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애들 장난이 절대 아니고 어떤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핵 군축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 확산 국면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핵 보유국이 5개 나라였어요. 지금 몇 개 나라냐? 9개 나라입니다. 핵 보유국이. 이건 뭘 말하느냐?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실패한 유일한 정책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핵 확장 억제 정책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플러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그 핵무기를 갖게 된 것이 정당하고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지 맙시다. 우리 그냥 핵무기를 갖게 됐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때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습니다. 뉴클리어 엄브렐라. 이때 핵우산 그럼 좀 막연하죠. 핵우산이 어디까지 덮어주는 거야? 핵우산은 얼마나 튼튼한 거야? 핵우산은 얼마나 촘촘한 거야? 창으로 쑤시든 바늘로 쑤시든 다 막을 수 있는 거야? 이를테면 저는 오늘 아침에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이 말한 것처럼 저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이런 도시 중에 미국을 상징하는 이런 도시 중에 한 도시를 희생해서라도 서울을 지킬 용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말씀이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드골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묻고 미국에게 묻고 프랑스 국민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미국은 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 이 드골 대통령이 했던 질문 우리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 아이고, 파리는 물론이고 런던도 물론이고. 그래서 드골이 핵무장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지가 돼야 됩니다. 섣부르게 함부로 할 일은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북한에게 그 확실한 북한이 함부로 핵무기 단추에 절대 손을 올려둔
생각도 올려놓을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은 뭐야 되느냐? 핵 확장 억제를 위한 우리의 실력, 실천 가능한 실력,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뭐 함부로 소형 전술핵 탄두 하나를 어찌어찌 잘못 날리면 그날부로 북한의 평양 지도부는 물론 이러니와 북한 영토가 그냥 바닷속으로 잠겨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 머릿속에, 북한 지도부 머릿속에 언감생심, 그 전에 이런저런 도발이 있을 겁니다. ICBM 비슷한 거 동해상으로 쏘고 방사포를 또 서해상으로 쏘고 계속 협박을 가할 겁니다. 그 협박이 아니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 응징을 못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씌워주고 있는 핵우산이 찢어진 핵우산이 됩니다. 북한이 알게 됩니다. 그 우산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찢어서 구멍이 이만하게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킬체인, 삼축 체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하든 그걸 바로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크게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민간 차원에서 누군가가 핵무장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핵무장에 관한 연구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게 될 때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핵무장을 하는 데까지는 이 제로 베이스에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연구 좀 하자 이거죠. 누가 뭐랍니까? 누가 한대요. 그냥 연구는 한다. 민간 차원에서 그 전문가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전 세계는 우리한테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 그 제재는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의 주름살을 치게 할 것인지, 그것은 매우 오랫동안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 제재는 가령 최장 기간 얼마 이내에 종료가 될 것인지,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북한은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우리는 핵무장을 하면 어떤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북한과 상응하는 규모의 핵무장일지 아니면 북한의 핵무장 능력과 아주 우월하게 10배 이렇게 해야만 확장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기타 등등 이 연구를 아주 실질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도 하고 언론이 그 연구 결과를 인용도 하고. 네, 오늘 주제는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우리들의 안보와 방위에 대한 우리들의 정신 자세는 시작돼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